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선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에 등록한 유권자들은 꼭 투표에 참여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오늘 퀸즈 플러싱에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최종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플러싱 노던 167가에 위치한 리셉션 하우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뉴욕 투표소입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투표소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리허설을 실시했습니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정면에는 투표자 신분 확인과 투표용지를 받는 데스크가 있고 왼편에는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내 화살표를 따라가 먼저 투표자의 신원 확인을 합니다. 이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영주권 카드 등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면 바로 투표용지가 출력됩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고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투를 봉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내일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그 투표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투표 사무원들을 미리 불러서 투표 사무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용지 기기 발급 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는 시연을 해 보였고요. 전부 다 이상이 없이 그 투표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뉴욕 일원 유권자는 국외 부재자 1,586명과 재외선거인 3,130명 등 총 13,716명입니다. 투표소를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이나 비자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뉴욕 투표소는 내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투표소는 금요일인 28일부터 운영됩니다.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필라델피아는 서재필 기념재단 위례원 1층에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버겐 카운티가 제1회 보건의료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130개 단체가 참여해 상담과 홍보 등 각종 의료 정보를 제공했으며 지역 주민 2천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헤스브룩 하이츠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버겐 카운티 케어 페어. 버겐 카운티가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대규모 행사입니다. 총 135개 의료 보건업체가 참석해 자신들의 서비스를 홍보하고 개별 상담을 펼치는 등 의료 정보를 제공했으며 특히 노인층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도 열렸습니다. We went out into the community in Bergen County and we did a great deal of outreach to let them know that we were going to have all these vendors under one roof on one day and that they could come and receive information about resources and programs available to them in Bergen County. 카운티에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노인 아파트 이것만이 아니고 핸디캡 또 멘탈 드럭 그다음에 베테런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특히 각종 서비스 단체의 정보를 담은 한글 안내서는 행사장을 찾은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 가지 PR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좋아요.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여기에 자기네들한테 가서 상의해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행사장에는 총 2천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지만 한인단체 참여가 2곳에 불과했고 행사장을 찾은 한인들도 많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카운티는 내년 행사에는 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글 안내서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들에게 공문을 보내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방 재정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이민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1일 연방법무부는 뉴욕을 포함한 9개 지방정부에 불법 체류자 이민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공문을 받은 9곳이 뉴욕을 비롯해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문은 2016 회계년도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각 도시가 1996년 연방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주민의 이민자 지위에 관한 정보를 연방정부에 주지 말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불법 체류자 지원 도시에 대해 더 이상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온 조치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문이 발송된 지역은 뉴욕, 캘리포니아, 시카고,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라스베이거스, 밀워키, 마이애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강행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급습 체포 작전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표방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A는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겨냥한 보복성 단속은 없다고 일축했지만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재임 몇 달 동안 성취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국정 운영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미국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2%,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로 집계됐습니다.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최저 지지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전후한 국정 지지율은 69%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94%는 현재 트럼프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단 2%만이 트럼프의 표를 던진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가 정직하고 믿을 만한 대통령이냐는 물음에는 38%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는 오바마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74%와 62%보다 훨씬 낮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정책에 대해서 73%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61%는 장녀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큐스너에게 백악관 주요 직책을 맡기는 것에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상황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46%가 옳았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인의 대부분이 트럼프가 재임 첫 몇 달 동안 성취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의 승객에 대한 강압적인 처사로 인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메리칸 항공 승무원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 승객의 유모차를 강제로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은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뉴욕타임즈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텍사스를 향해 이륙하려던 아메리칸 항공 남성 승무원이 아기를 안고 있던 여성 승객의 유모차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따르면 승무원의 갑작스런 행동에 여성 승객은 유모차를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유모차를 돌려주지 않자 오히려 다른 남성 승객이 소리치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문제의 승무원이 나타나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말라고 맞섰고 격양된 두 남성은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항공사 측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문제의 승무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사태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측은 승무원의 이 같은 행동은 접이식 유모차에 대한 보안 체크 때문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유모차를 빼앗는 과정에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는 접촉이 일어났고 이때 이 여성은 안고 있던 아이를 떨어뜨릴 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템 전공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기한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인들의 채용 기회가 제한된다며 제기된 소송이 기각 처리됐습니다. 19일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이 워싱턴 얼라이언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스템 분야 OPT는 기본 1년에 24개월 연장까지 합해 최대 3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얼라이언스는 유학생 OPT 기간 규정이 미 국적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방법원은 2015년 스템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17개월 연장 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즉시 발효할 만한 긴급 규정이 아니었다며 OPT 연장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OPT 연장 기간을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2016년 새 규정을 발효했습니다. 워싱턴 얼라이언스는 이 새 규정 역시 다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인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변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OPT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학생당 교육 예산 편차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학군별로 적게는 $10,000에서 최대 $20,000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20일 발표한 2015-2016년도 학생 1인당 교육 예산 자료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특목고들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 예산은 $35,568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페어뷰 학군의 경우에는 $13,873로 나타나 지역별로 편차가 컸으며 적게는 $10,000에서 많게는 $20,000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의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은 $17,121, 포틀리 학군은 $18,988, 리치필드 학군 $24,369, 잉글로드 클립스 $26,608, 테너플라이 $27,51 등이었습니다. 알파인 학군은 $37,65로 버겐 카운티에서 교육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곳 2위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 특목고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 예산은 주 전체에서 가장 높았지만 직전 회계년도보다 오히려 8% 감소한 것이고 지난해 최고였던 알파인은 학교 시설 보강 등으로 학생 1인당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 전체로 보면 학생 1인당 평균 교육 예산은 전년에 비해 3.8% 인상됐습니다. 퀸즈 내 버스들의 배차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퀸즈의 한인 밀집 지역의 경우 두세 대가 연달아 운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버스 턴어라운드 캠페인이 최근 조사한 결과 다운타운 플러싱과 머레이힐을 포함하는 뉴욕시 20선거구 지역의 번칭 버스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번칭이란 2대 이상의 버스가 배차 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연달아 다니는 것으로 이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 24개의 번칭이 12대 중 1대꼴로 나타났습니다. 번칭 빈도가 가장 높은 버스는 퀸즈 플라자와 메인 스트리트 사이를 운행하는 Q66으로 13.2%를 기록했으며 플러싱, 프레쉬 메도우, 자마이카 등을 운행하는 Q17은 12.6%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싱, 와이스톤, 베이사이드, 리틀렉 등을 포함하는 19선거구에서는 15대 중 1대꼴로 번칭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심한 버스는 칼리지 포인트와 자마이카 사이를 운행하는 Q65와 키스나 블루바드, 스프링필드 블루바드 등을 지나는 Q27로 12.4%였습니다. 이 밖에 베이사이드, 프레쉬 메도우, 리틀렉 등을 포함하는 23선거구와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26선거구 버스들 역시 번칭 현상이 11대 중 1대, 12대 중 1대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번칭 현상과 함께 승객은 초만원이었지만 버스들의 운행 속도는 시속 8마일 전후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뉴욕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30만 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 강화 행정명령의 여파인데요. 이로 인해 관광 세금 수입 손실이 1억 2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를 방문하려는 해외 관광객의 수가 7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일 뉴욕시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뉴욕시 관광진흥기관의 도나 캐런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뉴욕시 방문 해외 관광객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30만 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관광 수입은 14억 달러에서 6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세금 손실도 1억 2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해외 관광객 20%가 뉴욕에서 호텔, 레스토랑, 쇼핑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전체 관광 수입의 50%를 차지하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지출은 $2,000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관광객이 소비하는 비용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커렌 부대표는 해외 관광객들이 미 입국보다는 비자 발급과 입국 절차가 간편한 곳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실제 기업 비즈니스 출장 연합이 조사한 최근 설문에서 미국 내 기업의 30%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이후 해외 출장 계획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은 4.9%로 2006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실업자 수는 94만 2천 명으로 이는 지난 2월보다 2만 5천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9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약 16,000개 일자리가 증가한 LA 카운티의 실업률은 4.6%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콜루사 카운티로 2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국제공항이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에 나섰습니다. LA 커미셔너 이사회는 오늘 LA 국제공항 인터넷 와이파이 등록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결 액세스 12곳을 추가하는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항 당국의 공공 와이파이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복잡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와이파이 서비스 접속을 원클릭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으며 공항 어느 장소에서든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의 추가 설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항 당국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의 개선으로 방문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항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AP 등에 따르면 중국 연변과기대 교수 출신이며 미국계 한국인인 토니 김 씨가 지난 21일 북한 평양에서 출국 수속을 밟던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연변과기대 교수 시절부터 대북 지원 활동을 벌여왔으며 이번에도 지원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한 달가량 체류했다 억류된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한인 시민권자 김동철 목사와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펜스테이션에서 22일 오후 1시 30분쯤 올바니로 향하던 엠트랙이 허드슨강 터널 안에서 또 멈춰섰습니다. 원인은 엔진 결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열차 안 200명이 넘는 승객은 1시간 동안 열차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펜스테이션에서는 열차 탈선과 기기 결함, 지연 운행 등으로 승객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맨하탄 링컨 터널 인근 11에비뉴 34스트릿에서 37스트릿 구간 도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양방 통행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11에비뉴 선상 양방향 도로는 37에서 40스트릿 사이 3블럭만 허용됐지만 37에서 40스트릿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 34스트릿 선상에는 12에비뉴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좌회전이 가능하고 횡단보도를 추가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 같은 조치로 링컨 터널 주변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 강운주 원장이 뉴저지 주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태평무를 전수합니다. 강 원장은 한국 전통무용이 타민족 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며 한국 문화를 미주 사회에 전파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장은 8월 21일부터 3일 동안의 일정으로 한국 문화 여름 캠프를 열어 왕비의 춤으로 알려진 태평무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쌀쌀하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기온은 다소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은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